이 경희대 교수님들 시국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네. 나는 반성한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나는 취약한 사람이다. 부족하고 결여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 역시 취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취약하기 때문에 함께 목소리를 낸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사이버 교수 시국 선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유진상 교수님과 함께 이 시국 선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명문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명문, 이게 11월 13일 날 나왔던 시국선언문이잖아요. 네. 제가 이 명문, 이거 진짜 명문이다. 교수님들은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이제 교수님들 사이에서 네. 신종 기피 현상 같은 게 나타났는데요. 어떤 기피 현상요? 경희대 교수님들 이 시국선언문 나온 뒤로 네. 저희도 그 전에부터 여러 종류의 시국선언, 심지어 일본 핵 오염수 반대 이런 것들 쭉 시국선언문을 써왔고, 또 누군가가 그 선언문을 쓰면 다 같이 윤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글이 다듬어질 때까지. 근데 아시다시피 이 워낙 명문이었잖아요. 네. 이 글을 읽으신 교수님들이 이 다음에 시국선언문을 써달라고 그러면 기피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래요. 나쁘네. 네. 나쁘네. 나쁜 시국선언문. 나쁘네, 진짜. 너무 잘하면 이런 후과를 낳을 수도 있죠. 이게 또 워낙에 내용 문학적 소양이 풍부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시국선언문과 다르게 네. 어떤 선동을 하고 네.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하는 내용보다 네, 감정이 호소하고 네. 우리 스스로 그동안에 자신을 좀 부끄럽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썼던 시국선언문하고 또 성격이 너무 달랐거든요. 네, 네. 이 정도로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심지어 어떤 분은 자괴감이 든다. 그동안 내가 썼던 시국선언문은 뭐냐, 이런 네.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가치를 이야기를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명문도 좋죠. 근데 모두 문학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시국 선언문의 그 내용들 중에서 저는 가장 큰 게 성찰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성찰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응? 특히나 이제 박근혜 그 촛불 탄핵 집회 때 우리가 그렇게 촛불을 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죽서석 해줬다. 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이래서 동력이 안 붙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 저는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 이 말에 어떻게 인간이 천주교 쪽에서 나온 어떻게 인간이 저 모양일 수가 있냐 라고 할 정도로 인간의 가치를, 인간의 존엄을 다 훼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윤석열 정권 중에서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많은데 어떤 장면이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 모양일 수가 있지? 그런 장면. 지난 방송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네. 인문학적 소양이 제로라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인문학적인 소양이 제로인 사람들한테 정권을 주고 네. 통치를 하게 만드는 게 벌어졌을까? 그걸 찍어주는 사람도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교육을 시킨 거고, 특히나 네. 지금 이제 검찰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무엇을 읽었겠어요? 법조문 외에. 네. 우리 검찰 그 사시 네. 이거 시험 볼 때 전 잘 모르겠어요, 내용은. 근데 네. 그런 걸 평가하나요? 국어 시 문학에 관해서, 예술에 관해서 얼마나 아는지, 철학, 심리학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프랑스는 안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청문회, 청문회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그 국무위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모든 사람들은 교수님도 정말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사람들을 막막하게 하고 가족을 걱정하게 할 정도로 다들 국민들은 이렇게 가슴을 조이는데 저 국무위원들은, 저렇게 비겁하고 저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처신을 할 수 있을까? 저들이 우리 세금을 받고 국록을 받는 저런 사람들인가? 그럼 정말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엘리트들의 교육들 중에서 공부만 잘했지. 저들이 여기서 그 교수님이 보면 나는 역사의 아픔이 부박한 정치 계산으로 짓밟히는 걸 보았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보편적인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피 흘린 지난하면서도 존엄한 역사에 대해 경의를 이야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역사를 갖다가 다들 짓밟았잖아요. 특히나 이때까지 멀쩡하던 이 항일 독립운동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들 시궁창에 쳐넣는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아까 어떻게 인간이 인문학 소양이 저는 그 얘기 진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인문학적인 소양이 아닐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네. 저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막 대학을 마구마구 허가해줘서 네. 그걸 교육부 장관이 내가 뭘 했지? 대학 좀 없애야겠는데 해서 다시 강제 통합시켜서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대학을 특화시켜서 네. 지역에서 이제 좀 출중한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을 만들면 우리가 국비를 많이 줄게.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무전공으로 입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의대, 네. 반도체.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인문학, 철학, 사회과학, 그 다음에 기초과학, 그 어디 아무도 안 갈 거 아니에요. 네. 직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주 나라가 조직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양을 없애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조직적으로. 그건 2년 전부터 그렇게 윤석열 정권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뉴라이트 계열 역사관. 네. 그 역사도 계속해서 지우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려하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해학도 없어지고 인문학적 소양이 없어졌지? 이건 세월이 점점 사회가 변하는 게 문제야 이게 아니라 특히 이번 정권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그런 것들을 거세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저는 국교련 회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 현실을 목도하고 있고 싸우고 있거든요. 교육부 장관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조직적으로 그게 그런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 너무 많은 비리가 있고 저는 아까 이제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있을 때 기차에다가 발을 탁 들여놓는 거 있잖아요. 아니 저건 진짜 웬만한 사람들 하지 않는 짓을 갖다 저렇게 서슴지 않고 하고 있구나. 최근에 보면 아무리 한동훈이랑 나도 한동훈이 안 좋아하지만 한동훈이 대담하는 자리에서의 완전히 사람을 압도하려고 무시하려고 이렇게 해갖고 이 권위주의적인 거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애들이 혹시나 다음에는 다음에 저들이 이번에 민주당한테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다음에 저런 사람 성공해 애들이 보고 저렇게 배울까봐 겁나는 그런 교육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특히나 저는 이 다음에도 보면 여성과 노동자와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박절한 혐오와 적대를 본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학생들이 그 한마디를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공부도 해라 라고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교수를 그런 거에서 이 젊은이들이 20대들이 혐오들이 크죠.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네. 강의실에서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하고 네. 술자리나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하고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게 이제 강의실에서는 네. 뭔가 이 강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 다음에 점수를 줄 때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서 했는지를 따박따박 이렇게 따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적으로 약간 편향된 그런 말을 교수님이 하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박따박 따지고 반면에 밖에 나가서 술 한잔하고 밥 먹고 할 때는 또 안 그러거든요. 네. 그게 뭐겠어요? 자기의 이익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 굉장한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 후퇴한. 근데 달리 말하면 애들한테 충분히 교육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교육할 때, 자, 너희들의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정당한 수업을 받아야 될 권리와 이익에 관해서는 정확히 더 확실하게 너희들이 보장을 받고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의에 대해서 별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걸 못 해준 게 크죠. 네. 계속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어떤 공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꼭 이야기를 하고 좀 더 근본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교육자들이 네. 이런 분위기에 몰리는 것들이 결국은 접대 웃지 못할 우리 학생들의 그런 양태를 양산한 게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좀 서운하긴 했지만 돌이켜 아니, 보니까 저도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운동권 노래 중에서 딸들아 일어나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뭐.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애들이 깬 게 아니라 그렇죠. 다시 쓰는 그 소녀시대의 노래를 보고 스스로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이제 저는 이 교수님의 이 글을 보면서 제가 하는 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기부터 반성하는 우리가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방식에서 좀 진솔하다. 예를 들면 학생의 안녕을 예전처럼 즐거움과 기대를 섞어 얘기하지 못한다. 우리 모두 다 이게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애안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는 서로를 너무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러잖아. 뭐 이렇게 비난하고 서로를 갈라치게 하는 것들이 아니 대통령이 매일매일 갈라치게 하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고 저들이 종북 세력이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다 비판하고 이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니까 사람들도 그게 막 조금만 서로가 달라도 막 너무 말들을 혐오와 적대들이 저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을 칼로 이렇게 면도칼로 한다는 걸 딱 보면서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혐오와 적대 아니 이게 지난 클로징 멘트에도 교수님께서 얘기한 게 어떻게 다르다 다르다고 그냥 우리가 용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거 틀린 건데 저건 내란범을 옹호하는 거고 내란범에 대해서 동조하는 거고 외면하는 거고 이건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네. 제가 이제 또 다른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집단 지식인이라는 표현을 조금 요즘 안 쓰는 용어더라고요. 네. 전문가 집단 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름과 틀림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자, 다름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려워합니다.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너나 잘하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아마 많은 교수님들이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자기의 소신껏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 좀 더 부끄러운 사람들한테 훈수를 둔단 말이야? 이런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굉장히 이렇게 내성이 쌓여가지고 만연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 지금 그 교수 사회나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나도 사실 떳떳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어떤 책에서 봤는데 내가 틀린 것을 내가 틀렸다는 걸 지적받고 내가 틀렸다는 걸 고칠 때 나는 엄청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예. 저는 다른 교수님들보다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많이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결국은 저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게 굉장히 큽니다. 예. 누구 다른 분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네. 이건 제가 저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네. 저도 항상 빅업했었고 재밌는 얘기가 나는데 광주에서 같이 대학 다녔던 친구들이 제가 시국선언 기사를 보면 너가 왜 그러고 있니? 예,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던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가 왜? 이런 이야기가 당장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쭉 여러 상황들 제 이력을 보면 뭐 기특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도 저를 의심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저를 이 경희대 교수님들께서 쓰신 이 글귀처럼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누구를 탓하거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도 부끄러운 게 많지만 저 스스로를 성찰해 가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좀 용기를 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시면 스스로에게도 좋고 여러분들보다 더 잘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 아니 저도 어떨 때는 저는 이제 시민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냥 사업하고 하는 시민으로 오래 살면서 시민이 좀 틀린 얘기도 할 수 있지. 네, 그렇죠. 시민이 좀 틀린 얘기 그리고 틀리고 나서 저게 좀 바른 것 같으면 고치면 되지. 아니 왜 얘기할 것들을 더 반듯해야지 되나? 제가 이렇게 집회나 이런 거 갈 때 나는 무슨 어떤 이렇게 막 그냥 머릿수 하나 보태도 이런 거로 해서 다른 사람 다 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랬을 때 나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생각들에 대해서 저는 엄청 해방감 같은 걸 많이 느껴요. 우리 때는 저가 대학 다닐 때까지 시가 없었어요. 82년도 이럴 때 시도 없었고 시작하자마자 선배들이 그냥 바로 하고 학자도 못하고 학선배라고 그랬거든요. 머리끄댕이 잡혀가고 막 이래도 아무 짓도 못하네. 이럴 때 막 그게 항상 저는 생각이 나갖고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엄청 성과다. 성과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그때 자기가 참여하지 못해서 미안하단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2년 3개월 살았던 저도 제 청춘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빛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경결하게 그렇게 많은 비판을 하고 날쓰게 있지만 그렇게 못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취약한 우리들 이런 말에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정말 취약한 사람들이다. 약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하나하나는 취약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분 얘기해 보면 요 뒤에 나는 반성한다. 요 부분 좀 같이 좋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네. 나는 이 경희대 교수님들 시국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네. 나는 반성한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나는 취약한 사람이다. 부족하고 결여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 역시 취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취약하기 때문에 함께 목소리를 낸다. 이거 다 읽으면 방송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예. 이거 저는 어떨 때는 제가 영어 읽기 같은 거 많이 그러는데 코러스 리딩도 있고요. 페어 리딩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문장 한 문장에 취약한 사람이다, 부족하고 결여가 있는 우리가 교수님들에서 이 명문을 쓰신 분이 이 명문을 쓰신 분이 모든 교수님으로부터 자괴감을 느끼게끔 하시는 이분이 한 말이 나는 취약하고 부족하고 결여가 있고 또 당신 역시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낸다. 모두 다 좀 틀린 얘기라도 좀 들어주고
그 사람들에서 같은 것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좀 크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막 하면서 저 사람은 저게 안 되려서 빼고 그래서 마이너스 같은 그런 거에서 저는 요즘에 보면 그 집회를 가면 나처럼 이제 노년으로 가고 있는 그 중장년 세대와 그 다음에 청년 세대들이 함께 노래하고 우리도 그들의 노래를 배우고 그들도 우리의 노래를 배우는 이게 니네들이 이 윤석열 정권이 우리를 그렇게 열받게 만들더니 해낸 일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인류가 평화를 위해 함께 살아갈 지혜를 찾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역사의 진실 앞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네, 교수님이 지난번에 제가 네네. 이 문단의 마지막 두 문장을 읽으면서 네. 여기 이 명문에 대한 저희 교수로서의 그 생각을 네. 조금 덧붙여 볼게요.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진실 앞에 겸허하며 정직한 삶을 연습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존중과 신뢰의 말을 다시금 정연하고 싶다. 자, 이 경희대 교수님들이 쓰신 이 명문 시국 선언문은 저희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로 자괴감을 주기도 했지만 네. 어떤 용기를 줬냐면 우리가 항상 옳은 말을 옳은 이야기 근거한 시국 선언문만 쓸 수는 없구나. 네. 저희는 그게 항상 부담스럽거든요. 네. 글자 하나, 글귀 하나 잘못 쓰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전문가 집단이 그것도 잘못 알고 썼어? 이렇게 될까봐 굉장히 예민하게 글을 썼는데 지금 자기 반성문 같은 그리고 교수들도 전문가 집단이 아닌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그런 글귀를 써줌으로써 네. 앞으로 이제 시국선언문 훨씬 또 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좀 더 솔직하게 네.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인정하고 그런 자유로운 시국선언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저는 교수님들이 오늘 나와서 제가 이런 교수님이 있다는 것들이 강단에 윤지선 교수님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수님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나는 당신과 함께 다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사과하는 윤리를 쌓고 싶다. 요즘에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다가 진짜로 안 되는 집은 죽을 게만 쓴다고 이 나경원이 하는 거짓말 보면서 쟤네들은 어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거짓말을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근데 애들이 그걸 보고 배울까 봐 걱정돼요. 그러니까요. 저래야 성공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게 여기서 다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잘못을 사과하는 윤리를 쌓고 싶다. 진짜 귀에다 대고 들려주고 싶어요. 이 강주 저는 이 얘기를 꼭 많이 좀 들려드리고 싶은 게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탔을 때 그 했던 얘기가 과거가 정말 현실을 구할 수 있느냐. 네. 근데 강주의 5월이 요번에 계엄을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열심히 역사를 쓰고 구장 감독도 열심히 영화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너무 오래된 얘기야 라고 이렇게 많이 외면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거가 현재를 구해줬다. 바로 그 민간인 희생자의 그 기록들이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학살되지 않는 그 역사들은 좀 방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장 감독님하고 우리 이춘 작가님이라고 불러야겠죠. 네. 영화와 글이 사실 지금 우리가 조그만 팟캐스트 정도로 하고 있지만 이게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울의 봄 영화가 아니었으면 과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서울의 봄 이 영화의 힘이 이번 계엄을 돌파하고 탄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는 또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렇게 이 작가님 조그마한 영화부터 시작해서 실체와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결국 그 영화도 그렇게 해서 커진 거 아니에요? 그 노력들이 쌓여서. 그래서 이 팟캐스트의 경의를 표하고 저를 이렇게 부끄러운 교수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희도 영광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초대하면 꼭 응해 주십시오. 네, 혹시 모르니까 이거 끝나고 막걸리 마실 때도 녹화해놨다가 그래, 워낙 술자리에 진짜가 나와. 항상 모든 일 디플의 진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서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인문학적 소양은 술자리와 안주를 찾아가는 실력을 보면 그 사람의 소양이 바로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람 판단할 때 네. 제일 먼저 무슨 안주를 어떤 분위기에서 먹으려고 하는지를 보면 대충 한 절반은 파악이 돼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의 이춘의 세상만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